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 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주입니다. 재팬은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도 6개의 경기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그중에 3개의 경기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미들급의 호돌포 비레이라 대 코디 브런디즈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셨죠. 아, 생각지도 못했던 역전극이 나왔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브런디즈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비에이라가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마무리 지었네요. 네, 이게 코디 브런디즈도 이제 호돌포 비에이라처럼 그래플러 계열의 선수인데 상대가 상대인인 만큼 본인의 강화된 타격 능력을 통해서 공략을 했고 그걸 꽤나 잘 먹혔거든요. 네. 근데 역시 호돌포 비에이라가 본인의 주짓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런디즈를 상대하기에 주짓수가 좋은 비에이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코치를 고용한 게 이게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호돌포 비에이라처럼 주짓수에서 엄청난 뭐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굳이 뭐 따로 코치를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또 이게 MMA 주짓수와 그냥 정통 주짓수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MMA적인 능력치에서도 본인의 주짓수를 잘 발휘시키기 위해서 코치를 고용했는데 그게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적중했습니다. 사실상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브런디즈가 압승이라고 할 정도로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지었던 게 암 트라이앵글 초크였습니다. 네, 이렇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MMA 무대에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호돌포 비에이라가 또 보여줬던 거죠. 아, 그 무기가 바로 암 트라이앵글 초크였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 전에 이미 호돌포 비에이라가 암 트라이앵글을 한번 잡았었죠. 네. 여기서 이제 코디 브런디즈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한 상황인데 원래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코디 브런디즈가 본인의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백을 내주면서 방어를 완벽히 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호돌포 비에이라가 여기서 그립을 완벽하게 잡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여기 오른손 그립도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코디 브런디즈가 말씀드린 이 왼쪽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이쪽 팔이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리어넥 키드 초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 브런디즈는 중심을 약간 애매하게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호돌포 비에이라가 이제 돌려내는데 이 상체 힘으로만 돌려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왼다리를 통해서 지면을 밀어내면서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암 트라이앵글 초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두한 해설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확실한 본인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브런디즈가 빠져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기술의 디테일인 것 같아도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고 이기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을 호돌포 비에이라가 실현하지 못했다면은 암 트라이앵글이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코디 브런디즈한테 또 기세가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1라운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브런디즈가 초반부터 엄청난 화력으로 쏟아부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호돌포 비에이라가 뭐 주짓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코디 브런디즈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코디 브런디즈가 역시나 주짓수 관계인 비에이라를 상대로 초반에 공격적인 타격을 선보였고 그게 꽤나 잘 통했던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와, 이때는 뭐 비에이라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흔들어 놨거든요, 비에이라를. 그러니까 이때 뭐 이 장면 이후에도 이 이거죠. 넉다운 펀치 나왔을 땐 제가 경기 끝나는 줄 알았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경기를 충분히 끝이 날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타격이었는데 여기서도 결국에 호돌포 비에이라가 딥하프 가드로 뭐 이스케이프라든지 포지션 역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시간을 잘 벌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비에이라가 참 안 풀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택다운을 계속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런디즈가 절대 그라운드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번 잡더니 제대로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어요. 이게 호돌포 비에이라가 본인이 넘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넘기기만 하면은 경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이전 경기들에서도 패배한 경기들에서도 일단 넘기기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결정적인 포지션이라든지 서브미션 캐치까지는 만들어냈었던 선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개미지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한 번 잡으면 절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게 개미지옥도 한 번 빠지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호돌포 비에이라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바로 직전 경기였던 크리스 커티스전도 패배를 했던 게 20번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을 못하면서 패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넘기긴 하니까 본인이 이런 멋진 또 역전승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게 승수를 가져가는 듯이 보였던 브런디지가 결국 이렇게 탭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에이라는 오열하고 말았고요. 같이 코치진들이 정말 즐겁게 좋아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우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호돌프 비에이라가 UFC에서 패배했던 경기를 보면은 뭐 경기 초반 본인이 우세를 잡더라도 상대방한테 기세를 내준 상황에서 역전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초반에 열세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역전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에이라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그리고 역전승으로 승수를 쌓아갑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메인 이벤트입니다. 송야동 대 리키 시몬의 경기입니다. 자, 화끈한 정말 파이터 송야동이 리키 시몬을 넘어서 탑5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성공했을까요? 정말 화끈한 경기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리키 시몬이 입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벤텀급에서 손꼽히는 힘 캐릭터, 힘캐의 이 대표 주자인 리키 시몬 선수인데, 하지만 2017년 여름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초청이 돼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UFC 계약은 못 따냈었습니다. 가장 폭발적인 중국 파이터 국기대 책임 프릭 송야동이 입장합니다. 네. 자, 이 선수만 등장하면 저희 방송국 제작팀 및 홍보팀으로 전화가 빗발치죠. 이름이 맞냐? 이거 확실한 거냐라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엄청난 격투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19승 1무 7패 20승 3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25살 그리고 30살의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신장은 송야동이지만 리치는 리키 시몬이 좀 더 깁니다. 산다 스타일, 레슬링 스타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에서 자신은 약간 반발짝 뒤에 있습니다. 송야동. 자, 기회를 한번 올려봅니다. 시몬. 자, 프론트를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야동의 접근에 대한 경계 시몬이 보여줍니다. 리키 시몬. 테이크다운 시도하지만 이미 송야동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 갓킥. 아주 좋았습니다. 놀랐죠? 네. 크게 들어봤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카운트 테이크다운. 이거 조집어 넣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페이스 갈까요? 크로스. 같이 맞부딪혔습니다. 타격이. 자, 그 부분이 지금도 숄더 다운입니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시몬의 레슬링이 더 안 먹히는데요. 이거는 시몬이 송야동이 접근할 때 저지하는 그런 빠른 공격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물어줍니다. 자, 하지만 테이크다운 지금 잡았나요? 자, 위험한 소리인데 몸을 잡아서 끌어올렸죠. 힙을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시몬. 와, 이 시몬의 집념도 대단합니다. 자, 언더파서 일어납니다. 저 회복력 대단하죠. 순간 펀치 맞고 넘어지는 듯한 시몬이었는데 끌고 내려간 것까지 좋았는데 송야동이 버티면서 다시 한번 스탠딩 전환. 자, 2라운드 몸쪽을 노리는 펀치. 그렇죠. 그리고 왼손. 오른손 바디에 이어서 왼손 안면 후 송야동 좋습니다. 또다시 왼손. 또 들어갑니다. 출렁거리고 있는 시몬입니다. 시몬의 타격은 대부분 송야동이 전부 다 보고 있고요. 네. 바디 빠져나가는 걸 바디로 노려봤습니다. 수가 돌립니다. 어기역질 오른손 그리고 킥입니다. 바디 두들겨 줍니다. 자, 몰았습니다. 야누이 몰았습니다. 그리고 몸쪽. 어퍼 잽으로 툭툭 세팅. 오른쪽. 위험해. 바디. 프리샌드 이건 말론베라든과 타격으로 정면 승부를 했던 송야동인데, 야, 이거 좋네요, 시몬. 레슬링 역시 좋습니다만 하프가드 일보 자, 몸을 칩니다. 같이 때립니다. 같이 때리는 송야동. 이거 같이 크로스가 되죠. 네. 올리는데 이거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송야동. 네 번째 라운드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힘 움직임 좋아요. 이미 빠져있죠. 엉덩이를 빼면서 그대로 또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일어났었던 송야동. 좋습니다. 안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아래쪽 또 한 번 시도. 자, 레그킥을 조금씩 쌓아놓고 있는 송야동. 있습니다, 시몬. 안 될지 모르는데
시몬도 타격을 최대한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고요. 자, 팔쪽에 걸리면서 이렇게 됐고요. 들어간다! 좋은 소리가 맛을 봤죠? 아, 쉽지 않죠, 리키 시몬. 네. 자, 이번엔 스프링 블로우 연결. 자, 남은 시간 5초. 아, 페이크 모션. 이렇게. 오, 제 좋습니다. 왼손은 좋습니다. 네, 빨라요. 네, 시몬. 그렇죠. 아, 좋습니다, 송야동. 근데 시도! 이거죠. 또 한 번 시도 이건데. 또 한 번 나올까요? 세 번의 시도를 하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송야동. 신조한 움직임. 왼손 틈을 파고 들었고요. 발이 네, 좋았습니다. 깎아내듯 치고 있는 송야동. 또 한 번 날립니다. 좋습니다. 오른손 역시 타격은 송야동입니다. 들어갑니다면 지금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몬. 재미가 정말 살벌하게 없습니다. 네, 자, 다음에 10초 네 번째 라운드. 자, 스피닝을 한번 시도해봤었던 송야동입니다. 아래쪽 킥도 쌓입니다. 왼손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4라운드 끝납니다. 이거는 뭐 5라운드 많이 필요합니다. 들어가 걸립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약간 밑에 거립니다. 진짜 진짜 물건잖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 방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송야동. 안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파운드입니다. 말려야 되겠는데요. 그대로 들어가는 펀치.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말려야 되겠는데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네. 경기가 끝납니다. 송야동. 말리는 게 맞습니다. 네. 시몬 본인은 아쉬워합니다만, 진짜 좀 주고받고 공방인데 여기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눈이 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 왼손에 좀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나가는데 와, 이게 돌아가면서 또 걸렸고요. 이건 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파운딩. 폭력적인 파운딩. The Kung Fu Kid, TKO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송야동입니다. 네, 송야동의 화끈한 타격 보셨나요? 5라운드 TKO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이 어마무시하다고는 많이 알고 있었고 봤지만 오늘은 더욱더 어마무시한 것 같네요. 네, 또 이게 리키 시몬이 현재 5연승을 구가하고 있던 파이터고 또 이게 내구력이 꽤 좋아서 피니시 당하지를 않는 끈질긴 파이터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이렇게 끝냈다는 게 역시나 송야동이 타격 하나는 일품이다. 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거죠. 와, 마지막에 리키 시몬이 넘어졌는데 분명히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때리는 모습 보면서 타격은 끈질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격과도 약간 그 스타일이 나뉘죠. 뭐 핀포인트 타격을 통해서 경기 운영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 송야동처럼 피니쉬율이 좋은 파이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송야동처럼 피니쉬율이 좋은 파이터는 저렇게 피냄새를 맡았을 때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끝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좀비 같았습니다. 자, 벤텀급에서 37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리키 시몬이거든요. 그리고 타격이 엄청난 송야동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로의 거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리키 시몬이 경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하이페이스로 계속된 압박 또 그리고 레슬링을 선보일 거라 얘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은 약간 연막작전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자,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좀 리키 시몬이 아웃파이팅으로 들고 나온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케이지 중앙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거리 이상 들어가지 않죠. 거의 다 이제 리키 시몬의 초반 움직임을 보면은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송야동을 끌어들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또 없었던 게 송야동이 중거리와 근거리에서의 그 연타, 타격이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송야동을 끌어들여서 연타를 시도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택다운을 노렸던 건데 생각보다 잘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미를 보는 시몬의 레슬링이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조금 들어갔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리키 시몬의 레슬링 스킬이 부족했다고 하긴 평가하기가 좀 힘든 게 리키 시몬이 벤텀급 역사상 테이크다운 수가 2위고요. 그리고 15분단 테이크다운이 6개에 달하는 선수인데 굉장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레슬링을 이렇게 방어한 거는
송야동의 그래플링 디펜스가 일치월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던 경기였죠. 말씀하신 대로 택다운에서 넘기긴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송야동의 탄력이 또 상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도 기술이지만 송야동처럼 저렇게 탄력, 특히나 코어미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테이크다운 잡혔을 때도 엉덩이 힘으로 털고 일어난다든지 넘어갔을 때도 순간적인 탄력으로 바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우 정말 리키 시몬의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타격에서는 솔직히 조금 급이 달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타격 그 스킬에서는 아무래도 송야동이 한두 수 더 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리키 시몬이 그래플링이나 교착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재미를 못 봤던 게 경기가 좀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안면 타격은 물론이고 바디샷, 뭐 레그킥도 상당했고요. 여러 면에서 타격에서 우위를 보였던 송야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타격만 놓고 보면은 뭐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두세 단계 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송야동도 리키 시몬이 본인을 끌어들이는 아웃파이팅을 준비한 걸 알고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은 연타를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일정 거리 이상 들어가지 않는 영리한 움직임을 또 보여줬어요. 네, 저 바디샷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앞면 타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드가 올라오고 그 가드를 역이용하는 바디샷이 들어갔던 건데 또 저런 바디샷이 들어가면 리키 시몬 같은 경우엔 체력이 저하되면서 그래플링을 또 적극적으로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 선수가 지금 25살이거든요. 얼마나 또 일치월장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야동이 지금 25살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제 한참입니다. 더욱 성장할 그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선수죠. 네, 타격, 뭐 유효 타격, 바디샷 다 2배고요. 바디샷은 거의 뭐 5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정도 바디샷이 들어갔으면 리키 시몬이 분명히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타격은 타격이고 리키 시몬이 15빈던 테이크다운 수가 6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테이크다운 시도는 체력 소모가 좀 큰 동작인데 바디샷에 의한 데미지 때문에 안 그래도 거리가 안 잡히는데 더욱더 테이크다운이 들어가기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렇게 리키 시몬 5연승 질주가 끝이 났고요. 송야동이 승수를 또 하나 더 얹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론 베라를 인터뷰에서 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송야동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봤을 때 말론 베라랑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승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론 베라랑 굳이 또 하고 싶어 하느냐? 그때 그 경기가 미디어 채점에서도 말론 베라를 택한 미디어가 많을 정도로 편파 판정 논란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있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송야동은 그런 논란의 여지를 재경기를 통해서 아예 없애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억울하다. 내 실력은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말론 베라를 콜했는데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줄리안 이로사 대 페르난도 파디아입니다. 1라운드에서 승부가 났던 이 경기거든요. 데뷔전을 펼친 파디아가 이 경기를 치르면서 인생을 전부 바쳤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연 그 내용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함께 해보시죠. 에서도 또 하나의 자원이 오늘 잠시 후에 등장할 텐데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양 선수 1라운드 이로사가 선제 공격 레그킥과 레프트 던졌는데 파디아가 아주 그냥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키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네. 터드네요. 바디야 이로사는 뭐 유명하죠.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많이 해주는 걸 피가 뜨거운 선수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부시돌이 페어를 만났다 뭐 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사와 파디아의 불꽃이 어느 방향에서 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은 천천히 조금씩 딸깍딸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내쪽 자, 파디아가 이로사에게 절대 지금 일방적으로 먹히지 않습니다. 네. 순간순간 반격하고 있어요. 자신의 타이밍을 한번 상대편에 노출된 듯한 약간 머쓱한 표정을 졌던 이로사. 좋네요. 완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거 완전 무너집니다.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들어갑니다. 그대로 경기는 끝납니다. 페르난도 파디아. 이렇게 줄리안 이로사를 1라운드에 물리칩니다. 위험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 번 넉다운 당할 뻔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중간 스터닝 되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네. 그대로 들어갔죠.
나 이때 이미 위험했거든요. 너무 위험했죠. 자, 움직였는데 이러고 들어갔고. 그렇죠. 네, 괜찮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좀 많이 위험했거든요. 맞습니다. 박민혜 진짜 따라가면서 이걸 다 맞추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하네요. 진짜 레이더 달린 미사일처럼 예. 정확하게 턱에 다 꽂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는 Ladies and 순식간에 gentlemen, the outcomes officially 마무리됐습니다. 1 minute and 판정입니다. 41 seconds. Round number 1. Referee Chris Dognoni puts a halt to the bout for your winner by TKO. TKO. El Valiente, Fernando Padilla. 페르난도 파디아가 TKO로 승리를 따냅니다. 네, 이렇게 데뷔전에서 화끈한 임팩트를 보여준 파디아의 경기까지 포함해서 메인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 워터스 1경기 웰터급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마르코스 테리마가 2경기 헤비급의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방금 보셨죠? 3라운드 페더급입니다. 페르난도 파디아가 1라운드 TKO승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경기 보실까요? 미들급입니다. 호들포 비에이라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역전승을 가져갔고요. 5경기 미들급에서는 카이우 보활류 선수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그리고 6경기 벤텀급에서는 송야동 선수가 본인의 화끈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5라운드 TKO 승을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카드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경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C 288입니다. 이 경기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다고요. 5월 7일 알저메인 스털링,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요? 세우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스털링이 요즘에 물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패트리안과 1차전만 하더라도 그냥 반칙 니킥으로 그냥 챔피언을 당했다 하면서 약간 평가 자료를 당했었는데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TJ 딜라쇼를 상대로 방어전에 성공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알저메인 스탈링입니다. 네, 거기다가 세우도를 좀 더 포커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왕자의 자리가 좀 익숙한 사람이죠. 예,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두 체급 챔피언에 빛나는 헨리 세우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 과연 어떻게 될지 5월 7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도 명승부들 참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화끈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끈후끈한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뭐 피니쉬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 집에 가서 재경기로 또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제 경기로 다시 보시길 바라면서요.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